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데리TV 2025년 하반기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성 수장의 주식 대혁명이라는 내용으로요,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요, 이제 서울역에 내려서 여기 방송국까지 오는데요, 좀 이 바람이, 피부에 와닿는 바람이요, 약간 가을스럽다. 오늘 낮에도 상당히 더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였고 그랬는데요. 이제 그렇죠. 가는 시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제는 가을로 향하는 게 아닌가.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요, 가을 추수 때처럼 곡식이 무르익듯이, 주가가 이제 한 두 달간의 기나긴 횡보를 마치고 이제 좀 주가가 우상향으로 쭉쭉쭉 뻗어가서 우리도 일단 저녁 메인 뉴스 9시 8시 뉴스 각 방송사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날씨만큼 상당히 혹독하고 많이 힘들었을 장, 오늘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변동성이었죠. 제가 오늘은 넥타이를 좀 특이한 걸 메고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어떤 실무회담이었습니다만 정상회담을 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참 이상하게 반반 갈려져서요. 무슨 색, 빨간색, 파란색. 그러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이제 하나같이 같이 단결돼서요. 이제 서로 헐뜯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애썼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 또 이렇게 좀 기사를 좀 잠깐 담아 왔는데요. 화면 들어가서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죠. 자, 오늘의 이슈는요, 코인조로 돌변한 브릿지바이오, 기술 특례 상장 취지 흔들이란 타이틀입니다. 자, 보실게요. 회사를 이름을 사명을 변경하고요. 비트코인 트레저리, 그러니까 재무죠, 재무. 플랫폼 사업 목적을 추가했다. 그러니까 신약 임상 처리 직후에 비트코인 매입하면서 가상자산 중심 행보. 이게 무슨 얘기냐? 2019년에 상장, 즉 특례 상장으로 신성장 기업으로 상장한 회사가 있는데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회사명이 글자 수가 11자입니다. 그래서 이하 브릿지 바이오. 이 회사가 뭐 때문에 상장을 했을까요? 바이오로 상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회사 사명을 바꿉니다. 사명을 바꾸고 가상자산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래요? 저번에 제가 방송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바이오 기업이 빵을 만들고, 또 바이오 기업이 버섯을 키우고, 바이오 기업이 그리고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 그런 관련된 사업을 하고, 또 무슨 부동산을 하고, 모텔을 하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갑자기 사업 목적을 변경하면서 기술특례 상장 제도의 취지가 훼손됐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떻게 상장했다? 바이오 때문에 상장을 했는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후속 기사입니다. 이 브릿지 바이오가 상장 후에 신약 개발에 임상 실패. 그러면 시장에서 퇴출돼야죠.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하는 2개 업체가 그 회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이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2019년도에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법차손이라고 그러죠. 이게 72.3%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 상태 빠져 지난 3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내년까지 이 회사가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기준치가 몇 퍼센트? 50%를 넘길 경우, 여기 50%를 넘길 경우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됩니다. 브릿지 바이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이데리 가족 여러분. 이 종목을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또 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도요,
며칠간 또 오늘도 가고요. 막 오르더라고요.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자, 우리나라 시장이 진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 어렵다. 예, 그래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2019년 12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연봉 차트입니다. 연봉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2019년 12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후반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 3년 반, 예,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2달 넘었습니다. 이제 3달째 가까이 가는데, 이제 그런 아주 특례 상장,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행위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그 대가들의 투자 비법 타이틀을요, 주식 대혁명 이렇게 바꾼 겁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요, 여기 이제 금액이 금액이, 고점이 얼마까지 갔었냐면요, 15,0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요, 얼마까지 갔어요? 25년 1월 달에 671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5,000원짜리가 670원까지 빠졌고요. 지금 현재 2,00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건요. 혹시 이 종목을 들고 계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말이 꼭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꼭 틀리다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 종목을 혹시나 들고 계신 우리 이데일리 가족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좀 낫지 않나. 관리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내가 지금 산 게 지금 10,000원인데 2,000원인데 어떻게 나와요? 그래도 2,000원이라도 좀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채업자가 어떤 그 자영업 하는 분한테 사채를 빌려줬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1억을 빌렸는데 내가 지금 수중에 있는 건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받든지 그럼 그거라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안 그러면 이분이 완전히 이제 파산돼 버리면 못 받는 거죠. 자, 실례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회사가 최근에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대표가 바뀌었어요. 대표가 앤드류 김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 회사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새 대표 앤드류 김. 이 친구는요. 캐피탈 쪽의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관련된 쉽게 얘기하면 돈 장사하는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회사는 원래 기초의약품 물질 제조업 그래서 이 시장에 들어왔고 특례 상장으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특례 상장이라는 것보다 들어올 수 없는 회사를 특별히 봐줘가지고 기술은 좋은데 돈이 없는 그런 회사들을 상장시켰는데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볼 때는 처음부터 이 종목은 작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런 종목들이 몇백 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떤 회사인지 한번 지켜볼까요? 자, 이거는 일봉인데요. 일봉. 최근에 보니까요. 참 재밌는 게 최근에 여기 7월달 최근에 보면 6, 7월달 보면요. 바닥권이 670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리고 3,400원이면요. 약 한 5배 정도가 이거 올랐고요. 즉 관리 종목 들어가기 전에 어떤 느낌이 오시죠? 이쪽에도 점화 맞으면서 내려왔던 것도요. 무슨 어떤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런 회사별로 다 주가가 빠질 때든 오를 때든요. 어떤 명분이 있어요. 그게 기사입니다. 기사. 뉴스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현혹을 하죠. 자, 여러 가지 종목들 가지고 지금 뭐 문제가 되는 어떤 작전스러운 종목들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삼부통원이라든가 웰바이오 등등등 여러 종목들 얘기하고 뭐 그저 KBS 공영방송에서 뭐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 최근에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봅니까? 여기서는 왜 그랬고, 여기서는 왜 그랬을까?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보이십니까? 저는 정상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시당초 아무리 특례 상장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저는 단호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체 제도 취지는
우리가 IMF 맞고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벤처 열풍이 불었고 그래서 그때 코스닥 종목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 그래서 완전히 폭망한 코스닥 종목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게 야, 기술은 있는데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술은 있는데 뭐를 돈이 없다. 그래서 그냥 상장시켜서 투자금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받아가지고 그래서 연구해서 성과를 내서 키우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종목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직전에 여기 보시면요, 2024년도에 예, 매출액이 빵원이고요. 23년도는 1억입니다. 1억. 그러니까 매출액이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요. 여기 보면 영업이익 자체가요. 5년 연속 적자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채 비율 유보율 보세요라고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거 BPS 보라고 그러잖아요. 어때요? 500원짜리고요. 매출액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뭐 한다고요? 비트코인, 코인 한다고 코인 한다고요? 이거 안 갑니다. 관리 종목이고 예. 법차손 내년까지 50%가 넘어버리면요 이 회사는 상장 폐지의 길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종목은 2019년에 상장해서 20년, 21년, 22년, 23년 5년 내내 도대체 뭘 하긴 한 건지 예. 15,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600원까지 떨어져서 지금 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최근에 들어오는 종목들도요. 잘 보시면 종목들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꼭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가치라는 게 있어요. 가치 아시겠죠? 예, 가치.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 회사의 가치. 회사의 가치는 늘 말씀드리지만 BPS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치는 BPS입니다. BPS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송에서 청산가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진짜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회사의 진짜 재산, 그 가치가 예, 바로 BPS. 그래서 청산가치. 그 회사 공장, 땅, 건물, 예? 거기 자동차, 관리부 책상, 위에 볼펜 지우개, 모나미. 자, 그래서 그 모든 걸 합친, 그리고 빚을 갚고 난 그 가치란 말이죠. 가치. 대비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가치를 따지기에 앞서서 이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자체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진짜 틀린 거라고요. 이거는 틀린 거라고요. 이런 것들도요, 철저히 조사를 하면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만 거기 이제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엔듀로 김. 제가 이제 뭐 한 30년 동안 차트를 보면서 느낀 거는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늘 대표가 바뀝니다. 늘 대표가 바뀌고 결국엔 거래 정지가 한 1, 2년 진행된 후에 회사가 사그라지죠. 그러면 그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은요, 가슴이 아픕니다.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고 넘어갑니다. 자, 바이오주. 그놈의 바이오. 뭘 본다는 거죠? 바이오. 저는요, 정말 싫어요. 바이오. 여러분들은 뭐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기술력만 믿다가 상패 쓰나미. 이러면 누가 투자하나? 하지 마십시오, 투자. 예전에는 한때 여기 써 있잖아요. 한때 황금알을 낳는 산업. 그러니까 한때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불리면서 주식시장의 기대에 한몸에 받았던 바이오 업체 투자 경고등이 켜졌다. 단기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산업 구조, 그 다음에 임상 실패, 잦은 자금 조달, 고질적인 한계에 더해서 여기에 뭐가 경영부실, 회계불신. 그래서 기업들의 상장 폐지가 잇따르면서. 그래서 여기는 일부이긴 하나, 제가 볼 때는 거의 단데,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기술력 하나만으로 평가받던 시장 분위기가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오케이. 자, 여기다 제가, 다시 좀 박스를 그면요. 여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재무 건전성, 그리고 경영 투명성, 기업의 기초 체력,
책임 있는 경영 여부까지 꼼꼼히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재무 건전성이나 경영, 기초 체력 이런 게 있는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재무제표에서 그 회사가 이미 5년 연속 적자였으면 19년도 상장되기 직전도 계속 적자였다는 거죠. 그런 회사가 아예 매출도 없고 그런 회사가 지금 무슨 행위를 하려고 최근에도 7월 달에 600원대, 1000원대에서 무려 한 5배 정도 올랐다 내려갔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랬는데요. 모남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저는요 좀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이 정도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시장 자체가 완전히 뭐 죽었구나라는 생각 드는 게요. 그 미국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 방명록에 거기 서명하실 때 쓰던 펜이 뭐 모남이다 뭐 이래가지고 어제는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꽤 많이 갔습니다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회사가 진짜 뭐 성장하고 오르려면 뭐 무슨 뭐 일단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아니면 뭐 새로운 사업 뭐 새로운 뭐 굿즈를 뭐 만들었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그 펜이 뭐 알고 보니까 모나미도 아니라며요. 그 뭐 펜 촉이 뭐 모나미 거다. 그렇다고 그쪽으로 몰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언론에서 볼 때는요 그냥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구르고 웃을 일이 아닌가. 누군가는 더 바람을 잡고 그걸 이용해서 키득키득 웃겠죠. 그게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요 그런 세력부터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상패 맞은 바이오 기업들 대부분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감사 의견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 의견 거절은 회계감사인이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 야, 니들 틀렸어 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상 감사 의견 거절은 사망신고입니다. 즉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받는 순간 시장의 신뢰가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매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재무제표 보시고 지금은요 재무제표가 아니라 지금은 뭐 아주 그냥 묻지마 투자로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짧고 굵게 살자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요,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잠시만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은요, 주식 대혁명이 되겠습니다. 주식 대혁명 3714-2856이라는 내용으로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입니다. 예, 제가 한 격주로요,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예, 토요일, 마지막 주 토요일 1시에 여러분들 소규모 무료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종목을 부여잡고 바로 세림 BNG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세림 BNG. 원래 원칙적인 정상적인 장에서는요, 세림 BNG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준봉으로부터 3%, 7%, 그리고 14, 28, 5, 6 이렇게 진행되다가 장이 너무 우리나라 주식장이 갈피를 못 잡고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저도 무시하고 가자라고 시작된 게 바로 신의 사자입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종목, 소장님이 얘기하는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는 종목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가져다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공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체크합시다. 지금 62%입니다. 대주 지분이.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 유동비율, 부채 비율이라고 그래서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비율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요, 매출액 영업이익은요, 흑자여야 된다. 흑자. 그러니까 진짜 재산, BP에서 청산가치, 퍼가 됐든 EPS가 됐든 모든 ROE가 됐든, 여러분 이 회사가 아무리 좋더라도 일단 항상 이 회사의 수익, 이익이 항상 늘어나는 회사가 좋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주가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과 큰 거래량이 수반될 때, 그때 재무제표는 보시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62%의 안정성 지표 괜찮고, 영업이익은 항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이 무려 40%의 유보율이 1097%더라. 그리고 마지막 너 이름이 뭐니 물어봤더니 BPS가 1198원, 대략 한 1200원 정도 되더라. 1200원 정도 되더라. 그럼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1200원 더하기 1200원은 그렇지 2400원, 딱 2배 정도 계산하면서 가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제끼자. 그래서 제끼고 이름하여 신의 사자,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의 사자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단순하게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준봉은 어디를 기준봉이라고 그러냐면요, 바로 이 자리가 기준봉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자리가 기준봉입니다. 기준봉. 그래서 뒤로 돌아.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자, 중심 라인, 이쪽에 중심에 들어가는 라인 있죠? 중심에 들어가는 라인. 이 중심에 들어가는 라인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대마 이평이라고 합니다. 대마 이평이 궁금하시면, 지수를 지수한 이평값이다 라고 분명히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뒤로 몇 개를 가야 되느냐, 뒤로 40일 개수로는, 캔들의 개수는 40개가 되겠죠. 41, 두 달이 아니고, 거래일수로 딱 40개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을 바라보면서 일수를 20일로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공휴일이 많이 꼈다든가 그러면 그걸 한 달로 치는 게 아니라 일수로 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준봉이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기준점을 잡고 가는 겁니다. 오케이? 아셨죠? 어디? 여기입니다. 여기. 이 친구를 주목하시고 다음 화면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기준은 나왔는데 웃긴 게 뭐냐면요. 기준은 나왔는데 웃긴 게 뭐냐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확대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캔들이 기준봉이 나왔는데요. 29.99, 즉 이게요 30%가 되는 거예요. 30%. 기준봉은요 30%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반을 가르면요 30% 반 가르면 15%가 되겠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15%라기보다는요 14%를 기준으로 잡고 이하가 돼야 된다. 종가는 7% 이상에서 14% 이하가 돼야 되니까 이 우수리 위에 30%의 15% 우수리를 쳐내야지, 여기서 바로 여기서 장대 양봉을 다시 만들면 여기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 회사를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겠죠. 23일이 지나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얘는 살 때는
즉 상한가를 갔던 이 캔들의 중심 라인이 내려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자, 크게 갑니다. 이 캔들이 30%였기 때문에 반을 가른 겁니다. 여기서 안 삽니다. 안 삽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 지점에서 산다 그 얘기죠. 이 지점에서 저는 매수를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이 30%의 우스리 즉 15% 상단에서는 절대 매매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고 이런 그림, 그러니까 기준봉을 30% 만들고 중심 라인까지 내려온다라고 그러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크게 실른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더라.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를 좀 확대해서 크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매수 들어가는데 어떻게 좀 많이 들어갔겠죠. 그죠?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기준봉으로부터 얘가 어쨌든 기준이 되겠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그러니까 이게 6일째거든요. 그러니까 6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준봉으로부터 3일 안에는 7%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7일 안에는 14%가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즉 뭐냐면 3일은 몇 퍼센트? 7%고요. 그 다음에 7일은 14%가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6일째잖아요. 6일째라는 거는 3일이 지나기 때문에 7일로 봐서 14%가 넘어가면 가차없이 매도하고 나오거라 그 얘기죠. 그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매수해서 이때 파는 건데 이게 지금 뭐 27%까지 날아가는 동안 어떻게 한다? 나는 편안하게 14%를 기준으로 매도를 하고 일단 빠져나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하려면 다시 눌려줘야 됩니다. 다시 눌려주면서 이 기준봉으로부터 여기다 날짜를 일일이 세가면서 여러분들이 X축, Y축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탁월한 선택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끝자락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수아님 이게 무엇이란가요? 라는 거죠. 이 표시가 뭔가요? 이 표시는 여기에 방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도를 얘기합니다. 네, 매도. 그래서 제 식대로 설명하면 도망쳐 그 얘기입니다. 얘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신호가 나오면 이 친구는 더 갈 생각이 없다. 더 가더라도 절대 건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신호가 전조 신호입니다. 어떤 신호?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적당히 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날아가 버리면요. 과열 종목 지정과 동시에 투자주의, 그리고 투자경고, 위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하실 때 대개 매수를 여러분들이 언제 하시냐? 투자주의, 즉 과열 종목 지정되기 직전에 매수를 하셔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주가를요 우하향으로 길게 좀 횡보세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쯤에 매도해서 깔끔하게 치우고요. 이 신호 나오면 도망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HTS나 아니면 MTS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이런 기준, 한국거래소에서 만들어 놓은 그 룰 자체를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는 겁니다. 차트에는 나타나지 않는 40여 가지의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만 그거 보고 매매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요. 하지 마시고요. 거래량이 지금 없잖아요. 다시 바닥권에서 뭔가 거래량이 동반돼서 올라온다면 또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나 지금은 이 종목은 현재 단기적으로 볼 때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예, 세림이었고요. 주식 대혁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일요일 여러분 동시간대 또 여러분들이 저를 재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여러분들 자막이 하나 나갑니다. 잘 체크하시고 기억하셨다가 예, 대한민국의 심장 바로 대전에서 올라옵니다. 대전에서 소규모로 한 10명 내외 여러분들께 예, 아주 귀중한 시간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다음 종목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아이비전 웍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아이비전 웍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과 꾸준하게 매매를 해왔던 3714-2856 성소장의 주식 회로도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강의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여기에 이게 이제 기준봉이 되는 거고요. 기준봉, 예. 기준봉래. 그러니까 얘도요,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30%라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알겠죠? 중심 라인에서 시가 그 밑에까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모았다가 흔히 이런 자리를요, 방송에서 보니까 매집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매집의 흔적이 보인다라는 어떤 그 방송을 보면서요, 어떤 그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저 친구는 뭘까? 저 친구는 진짜 고수구나. 매집을 어떻게 할까? 예, 어떻게 알까? 알 수가 없는데, 그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매매 방법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매매 방법인데, 정상적인 매매를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든 큰 손들이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 발 빠졌고요.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이 또 지금 미국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 친구들이 한국에 올려 하니 이런저런 어떤 제재라든가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면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이렇게 보던 이 주식 회로도를 이렇게 신의 사자 차트로 놨습니다. 신의 사자 차트.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기준봉, 여기서부터 하나씩 체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어디가? 여기가, 이 친구가 여기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아까도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기준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요게, 예, 29.98, 즉 30%를 만듭니다. 예. 우리가 동전주라고 그러죠. 1,000원 이하는 동전주가 아니라요. 2,000원 이하가 동전주라니까요. 왜? 호가가 1원이에요. 1원. 이거를 바꾸셔야 됩니다. 예전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1,000원짜리 이하는 1원이고 1,000원부터 5,000원 이하는 5원이어야 됩니다. 5,000원부터 10,000원 이하는 10원이어야 됩니다. 이거 바꿔놔야 됩니다. 주시장 12시간이 아니고 30분 늘렸죠. 원복시켜놔야 됩니다. 특례상장 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시장 종목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정말 이 회사 좀비 회사 같은 거는 일일이 다 정리하시고 지난 차트를 봤을 때 이 회사는 아무래도 좀 의심쩍고 이상하다 그러면요. 뒷조사를 5년이든 10년이든 뒷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행위가 나타나면 조사하기 힘들겠죠. 그죠? 가재는 개편이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자, 여기서 이제 기준봉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기준봉이 나오면서 이쪽 부분 중심 라인 보이시죠? 중심 라인. 회색 선이 중심 라인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그죠? 네, 들어가면 뒤로 돌아서 중심 라인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자체는 주식이 횡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밑에 거래량이 그렇게 특출나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게 현혹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를 볼 때 그렇죠. 이렇게 발생하고서 이 아이비전 웍스에 대한 어떤 기사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면 짧게 끝나는 거고
잠잠해. 그러면 좀 길게 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걸 바람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집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잘해야 돼. 이런 부분이 매집. 그러니까 요 라인 자체가 타고 가다가 캔들의 중심에 탁탁탁 걸려드는 것은요, 어떤 평균치를 만드는 겁니다. 단봉으로 해서 평균치를 만들어 가면서 이 회사를 곧 있을 엄청난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세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력. 우리가 세력 그러면 우선 이제 생각나는 게 어떤 작전을 앞에 붙여서 작전 세력 그러는데요. 대한민국 주시장은 작전 중 이렇게 봐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돈을 딸 수 없는 시장인데, 그럼 어떻게 되냐? 외인과 기관을 똑같이 따라하면 돼. 외인이든 기관이든 이 친구들의 움직임을 따라서 우리가 그냥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외개인, 바깥에자 써서 개인에서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뒤로 돌아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 둘, 셋, 넷, 이게 이미 넷 자체 4일 전에 이 평균치 대마이평이 있었더라 그러면 내일부터 이 종목 들어가도 되나요? 노노노노노. 뭐라고 그랬어요? 중심 라인. 중심의 이하로 이 밑에서 떨어질 때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거지, 여기 내려오지 아니하고 지가 그냥 움직이면 절대로 매매에서는 안 된다. 그게 성 소장의 어떤 종목이든 쓰레기통을 뒤지든 어떤 종목이든 제 매매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날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요, 위에 갭상 터서 올랐다가 쫓아오잖아요. 그대로 갔다가 밀어버리죠. 그죠? 보셨나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최근에 나타났던 모나미 같은 겁니다. 계속 올라갈까요? 주가가? 어제로부터 상한가를 찍고 오늘까지 상승을 해서 이게 막 50%, 100% 갈까요? 왜 간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건전한 시장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중심 라인을 이쯤에서 중심 라인을 거서 이 중심 라인에 들어오고 그 하단부터 우리는 이때부터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매수.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내청춘. 걱정하지 마세요. 기준봉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작자들이 어디다가 누군가는 금융당국에 뭔 신고를 하고 하든 이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실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날짜가 18일이 되겠습니다. 18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18일은 이렇게 쓸게요. 37142856인데요. 18일은 28일과 같습니다. 14일이 지났으면 그때부터는 28일로 계산하는 겁니다. 28일은 목표 주가를 얼마나 보느냐? 바로 56%가 간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내가 중심 라인 샀는데 안 가 무려 18일까지 쭉 늘어지면요, 어이쿠 그러고 도저히 못 버티고 뭘 하시죠? 손절을 하고 이미 주가가 이만큼 간 또 꼭지에서 사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죠. 그래서 18일이 지났구나. 그러면 나한테 올 수 있는 수익이 더 크구나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자, 여기서 보이십니까? 그 이후에 갑자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이쪽 기준봉 거래량과 이쪽 거래량을 비교해 보시면 이때 상한가를 만들어서 기준봉을 만들었던 거래량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저 보이지도 않죠? 여기서 엄청난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거래량을 동반해서 주가를 크게 치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꼼꼼하게 뭔가 기준을 알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시가로부터 저 위치까지 계산을 하면, 즉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도망쳐 그 얘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놀랍게도 개인 투자자들은요, 주가가 또 갑자기 이 정도 오르면 아싸 여기야, 그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매수 집중한다라는 거죠. 어떤 뉴스가 나오든 이 위치에서는 사시는 게 아니라 파시는 위치에 여러분들은 산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살까요? 왜 살까요? 여러분들 뉴스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증권 방송도 잘 보셔요. 그리고 증권 방송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태클은 걸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 아주 간단한 그 원칙조차도 무시해버리고, 야, TV에서 나오는 친구가 저거 종목 괜찮다니까 한번 사볼까? 안 됩니다. 모든 투자자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본인 자신에게 있다라는 그 생각을 지우지 마십시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퍼센트는요, 67%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 방송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아이비전 웍스라는 종목을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아, 이 안에 이런 것들이 숨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꼭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이 그림 자체는 누군가 허락을 득하지 않고서는 만들 수 없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로섬 게임, 누군가 잃으면 누군가 따는 거고 누군가 따면 누군가 잃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요, 여러분들이 그 매매하는데 기준 원칙 잡는데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뉴스 보지 마라, 두 번째 주식하는 친구 사귀지 마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자, 아이비전 웍스였습니다. 그러고는 주가가 빠집니다.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주식 대혁명.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밤 11시 동시간대 재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하이스틸이란 종목입니다. 하이스틸이란 종목인데 이게 지금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죠. 사실은요, 이 자체가 이게 엄청 단순한 차트거든요. 단순한 차트. 여기까지 만들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만 제가 힘들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보조지표라고 하는 40여 가지의 보조지표들, 이게 과연 맞고 과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지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정말 40여 가지 여러분들 보시는 보조지표가 정말이고 정말 괜찮은 어떤 보조 역할을 하는 지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재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왔던 강의를 저는 무시를 해버리고 신의 사자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이게 단순 차트인데 이 자체로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보세요. 1, 2, 3, 한 판, 두 판, 세 판 해서 여러 가지 입에 거품을 물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했던 사실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기준봉은 뭐라 하십니까? 기준봉은 바로 얘가 기준봉이 되겠죠? 얘가 기준봉이 되겠죠? 자,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죠. 그리고 이쪽 화살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도망쳐라고 그랬죠. 여기는 도망가,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 이후로 빠지는 거를 어떻게 할까요? 예, 그래요. 미래를 알아야죠. 이금당 미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108번뇌라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늘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가장 중요한 건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트 안에, 거래량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재무제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나는 어디까지 갈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산가치라고 하는 진짜 재산이 10,000원짜리인데 10만원, 20만원에 거래되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봉 가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기준봉, 얘 기준봉을
기준봉을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요. 잘 보실게요. 여기 기준봉이 나왔을 때 퍼센트가 놀랍게도 14.65. 제가 뭐라 그랬어요? 14% 이하. 사실은요 30%인데요. 그러니까 주가가 딱 30%에 끝나지 않잖아요. 뭐 29점 몇. 그렇죠. 나누면 14점 몇 되겠죠. 그래서 제가 15 이야기하지 않고 14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봉은 놀랍게도 정말 기준에 맞는, 정말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그런 퍼센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는 이 중심 라인, 중심 라인. 그러니까 대마 2평이 들어 돌아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6일 전에 이 자체가 발생이 됐으면 내일부터 사시는 겁니다. 내일부터 사시는데 어떻게 산다? 예, 그렇죠. 어떻게 산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내일부터 사긴 사는데 어떻게 산다? 3일이 지나면요. 퍼센트는 7%고요. 그 다음에 7일이 지나면요. 그 다음에 14%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일부터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매매를 하는데 이 기준봉으로부터 3%가 넘어가면 사면 안 되겠죠. 그죠? 그 갭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뜨면은 안 됩니다. 그것도 전에 이제 그 강의를 드렸던 거고 이 방송 프로그램은요. 대가들의 투자 비법이기 때문에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 대한 내용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갈게요. 그런데 기준봉이 나오고 날짜를 볼게요. 하루 날짜를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실게요. 날짜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이 지났어요. 자, 5일이 지났다는 거는 즉 3일이 지났기 때문에 7일. 그러니까 퍼센트는 앞으로 어떤 퍼센트가 나올 것이냐? 14%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열심히 땡큐 그러고 열심히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쪽 거래량이 호가창을 여러분들이 장중해 보실 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100, 200, 200, 100, 100, 200, 100 이렇게 주서 모으는 겁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건데 무조건 거래량에 동반돼서 주가가 우상향해서 올라갈 때 그때 이야 뉴스 나오고 아싸라비오 그러고 쑥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보실게요. 6일이 지난 다음에 딱 하니 여기 종가는 16%고요. 이 퍼센트는 20 몇 퍼센트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팔고 나와야 됩니다. 팔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윗꼬리를 달면요. 종가 전 매수를 하고 언제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얘가 언제까지 갈까요? 아까 얘기했던 방때나 여기 매도 신호 도망쳐 방때나 여기 맞도우가 나올 때 그때까지 이 종목은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매매를 하실 때는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재무제표 철저히 보시면서 그렇게 체크를 해 나가는 게 맞겠죠.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4일 후에 또 상한가를 가버리죠. 개수로 따지면요. 이 캔들로부터 개수로 따지면 며칠 후에 이렇게 갔는지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하이스트를 꼼꼼하게 체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 여러분,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기준과 원칙을 배우지 않고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10분 모시고 거실에서 문 걸어 잠그고 아웃사이드 한 이야기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동시간대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고운 시간 되십시오. 저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